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동평균선의 개념과는 좀 더 다른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매매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저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2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편에 대해서 조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이 뭐냐 보면 주가의 캔들의 종가들을 다 합해서 그 종가를 종가의 합을 기간으로 나눈 값, 다 아시는 거겠죠. 그죠?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5일 동안의 캔들의 종가를 합치고 그것을 5로 나눈 값, 그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이것들을 선으로 계속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그 진실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동평균선을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되겠죠. 이동평균선이 또 갖고 있는 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거 잘 활용을 해서 개인들에게 어느 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물량을 떠넘기기도 하고요. 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개인이 갖고 있던 물량을 수월하게 뺏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충분히 이거를 깊이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의 어떤 해석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간 크로스의 의미, 우리는 뭐 이걸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이야기 하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뭐 장기를 올라탔을 때 우리는 골드, 그 반대를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미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동평균선이 거의 모든 매매자들에게는 HTS상에 다 깔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보조지표로 봐야지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사항들은 여기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캔들을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캔들 보겠습니다. 5개의 종가를 연결한 그 5개의 종가를 합해서 5로 나눈 값이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볼게요. 5일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일 동안 5일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봉이니까 이게 되겠네요. 5일 동안에 거래된 거죠. 거래된 거에 이게 이제 보라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 이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요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동평균이죠. 그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보면 여기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오일 5개의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 캔들에 형성된 그 종가의 합을 다 5로 나눈 값이 이 5일 평균선이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때요? 어, 위에 이동 평균 값보다도 더 높은 보세요. 이 박스의 이 부분 상당히 여기 길잖아요. 그죠? 여기는 짧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물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매도 강도가 세겠고요. 그리고 요 크기는 이제 매수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매수와 매도의 에너지로 봤을 때 균형점으로 봤을 때 매도가 센 겁니다. 매도가 세 있는 상태죠.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매매 응용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의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다음날 종가가 한 요 정도 선에 머무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5일을 이동시키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려고 이제 5일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 여기 있었던 이 종가는 빠져나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와 비슷한 종가가 여기 있네요. 여하튼 여기쯤에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고가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하루의 가격이 빠져나가니까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여기지만 실제 높은 가격이 다음날 빠져나가니까 5일 이동평균선 하락하겠다.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데 주식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선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5일 이동 평균선 밑에 가격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안 오를 거니까,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실이 뭐냐면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수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일 이동평균선만 봤을 때 이러한 그 이평선의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하루가 진행이 되면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종가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5일 평균이 하락하겠죠.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도 요 높은 가격이 없어지고 여기에 형성된다면 5일 이동평균선은 더 하락의 각도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하락의 각도가 크잖아요. 이렇게 하락 각도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음날도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낮은 가격이 들어오니까 또 하락이 또 생기겠죠. 5일 평균선 하락합니다. 보세요. 하락하는데 또 가격까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매매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날부터 이제 그 이상한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요 캔들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가격이 비슷한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있는데 요거하고 비슷하게 가면 이동평균선은 하락의 그 가파르기가 조금 느슨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사가 좀 완만해지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느슨해졌죠. 조금 각도가 가파른 것이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날 캔들도 예상해보니 가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이 그렇게 깊질 않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을 봤더니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예측을 해보니까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네요. 그죠?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잖아요. 다음날 여기에 형성되니까 이 가격이 빠져나가니까 하락이 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다음날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딱 되고 봤더니 다음날이 됐더니 5일 이평선이 하락은 조금 해결했는데 가격이 어때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더 오른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하락의 각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을 예상을 해봤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정도만 들어온다면 요 가격하고 요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옆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가격을 뚫어내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조금만 어떠한 힘만 좀 작용한다면, 힘이 작용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을 충분히 뚫고 우리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사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낼 때 5일 이동평균을 뚫고 거래량이 장중에 많아질 때 이때는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이 경사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뚫기가 쉽겠다 해서 우리가 매수의 어떤 근거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날이요 5개 된 날에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아까처럼요.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요. 이렇게 치고서 이 5일 동안에 만들어진 가격에 이 이동평균선이 얼마냐라고 보면 이동평균선이 여기에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요 이동평균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다 딱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박스에 거의 중간에 가 있죠. 중간에.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는 얘기는 매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의 강도와 매수의 강도가 거의 균형점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매도와 매수가 거의 그 0이라는 거죠.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쪽으로 툭 치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다시 얘기해서 변곡점이 생길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를 보는 거죠. 장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 이평선을 뚫었다. 그러면 매수에 가담을 하는 거죠. 왜? 이 균형점을 깬 거니까. 이 균형을 깨고서 5일 이동평균선의 균형을 깼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죠? 여기서 했으면 몇 프로입니까? 한 6% 정도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평선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평선 거래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5일 이동평균선에 제가 여기 빨갛게 근 선이 5일 동안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의 값은 진실인 거죠. 맞습니다. 이 거래가 맞아요. 근데 반면에요. 반면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는 어때요? 거래가 많았죠. 그죠? 거래가 많은데 우리가 20일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봉입니다. 아까처럼 20일 봉, 20일 동안에 거래를 본 거고요. 그래서 20일 동안 거래를 봤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5일은 빼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20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 동안에 이루어져 있는 캔들의 이동 평균 값이 얼마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어놨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 네모 박스 안에 중간이 아니라 위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이동평 이게 맞느냐라고 보냐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 이동평균선의 이 가격 밑으로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게 오해라는 거죠. 이 지점은 이동평균 실제 진정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겠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거래량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종가 가격만 갖고 따진 거기 때문에 각 캔들이 갖고 있는 이런 큰 거래량은 절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이동평균선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응용해 본다면 이 이동평균선의 기준보다도 낮은 곳에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20일의 이동평균선은 좀 더 낮은 가격, 한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동평균선 지지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와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서고 할 적에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일률적이죠. 이런 데는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20일을 넣었는데 5일은 이제 보라색, 20일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자, 이 밑에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날 보십시오. 요 날을 보면 요 날 5일봉을 보면 5일 이평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면 여기 있는 낮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요 가격 정도만 형성이 돼도 낮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니까 5일 이평선은 상승하겠다라고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일 등평선은 이렇게 상승한다는 상승 기준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 날도 보면 가격이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높게만 형성이 되면 5일 이평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상승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20일 내 22평을 보기 위해서는 21봉을 보여야 되겠죠. 21봉을 봤습니다. 21봉을 봤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요 가격이 빠져나가고 다음 날 요 가격이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죠? 가격의 위치가 비슷비슷하니까 다음 날이 되면 20일 이평선은 좀 더 눕겠다. 그죠? 경사가 좀 약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가격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면서 월 22,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 시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만 여기서 가격을 좀 지지하고 있으면 20일 이평선은 옆으로 횡보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캔들의 모양 때문에 20일 이평은 거의 횡보에 가깝겠고 5일 이평선은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낮은 가격들이 빠져나가니까 상승하겠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20일 이평이 이제 5일 이평이 20일 이평선을 타고 넘겠다라고 보는 거, 골든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골든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20일 동안에 이 지점을 잠깐 볼까요? 이 점 좀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20일 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5일 이평선이 이거를 골든 크로스를 하고 넘어섰다는 얘기는 20일 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격보다 높이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식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일선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5일 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이동평균선이 5일선은 상승하겠고 20일선은 눕겠다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 것을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거죠. 또는 이날 5일선과 20일 이평을 가로질르는 이런 장대 양봉이 생성될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는 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간단하게 요까지만 좀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중에 이평선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도와 매수의 에너지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에너지를 이평선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매매를 이어가느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도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2편에서 이평선에 대한 실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